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산에드 전병칠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2018년도 전기기능사 필기 4회 시험 보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BT 시험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0명이 시험 보러 가면 10명이 다 다른 문제 출제되는 거 아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최근의 경향 중에서 그리고 2018년도 4회에서 중요한 문제 60개만 딱 뽑아서 이렇게 보고 문제로 만들었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고요? 저희 다산에듀에 이 이전 문제 복원된 것도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은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참, 전기기능사 CBT 시험은요, 2016년도 5회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2016년도 5회 이후부터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최근 전기기능사 필기시험의 CBT 출제 경향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 저랑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10 일렉트론 볼트는 몇 줄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1번에 여러분 이렇게 10하고 2하고서 V 써 있으면은 이게 어떻게 읽는 거냐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읽을 때는요, 일렉트론 볼트 이렇게 읽습니다. 따라해 보시죠. 뭐라고요? 일렉트론 볼트. 자, 1 일렉트론 볼트가요,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줄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10을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에서 한 자리 빼니까 18승이 되겠죠. 자, 이 숫자만 기억하죠. 우리가 이 뜻 같은 거는 깊게 들어가지는 말고 요 뜻 의미만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4번 이 되겠죠. 2번. 1옴의 저항이 25옴인 전선의 길이를 2배로 늘렸을 때, 자, 길이가 2배로 된다는 거예요. 저항은 몇 옴이 되겠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어느 도체가 하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리도체의 경우에는요, 어떤 형태? 원형, 원기둥 형태를 가지고 있죠. 자, 이런 것이 예를 들어 1m인데, 자, 지금 몇 옴? 25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2배로 늘리게 되면요, 길이 몇 배? 2배.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때 저항 물어보는 건데 단 동선의 최적은 일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저항이라고 하는 게 뭔데요? R은 로 A분의 L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고유 저항, 길이, 그리고 면적에는 반비례하게 되는 것이죠. 자, 고유 저항은 똑같아요. 구리니까요. 그런데 최적이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길이가 2배가 되었을 때는 면적은 몇 분의 몇? 자, 2분의 1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총 몇 배? 4배가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몇 배? 4배가 증가하게 된다고요. 처음에 몇 옴이었는데요, 25옴이었는데 여기다가 저항이 4배 증가하게 되니까 몇 옴? 80옴이 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표현 바로 뭐라고요? 단 최적이 일정하다. 길이만 2배로 만약에 늘어나게 되면요, 그러면 저항은 2배만 증가했겠죠. 최적이 일정하다. 최적은 전체 양이 일정하다. 우리가 가래떡 생각하라고 했었죠. 여러분들이 가래떡 한번 쭉 늘려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길이가 2배로 늘어나게 되면 홀쭉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뜻이죠. 3번. 아래와 같은 회로에서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두 개의 전원이 있는데 서로 마주 보면서 싸우는 형국이에요. 왜냐하면은 극성이 서로 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2옴이 있고요. 그 다음에 15V, 그 다음에 4옴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또 똑같은 것이 있는데, 자, 이때의 저항과 전압은 3옴, 그 다음에 5V, 그 다음에 1옴이 되겠습니다. 자, 이 회로의 합성 저항은 얼마일까요? 합성 저항은 저항을 다 더하게 되면은 4, 3, 1, 2 하게 되면은 15. 자, 이 회로의 기전력은 얼마일까요? 자, 전압은요, 두 개가 서로 마주보는 형국이죠. 큰 놈이 작은 놈 빼니까 15 빼기 5는 얼마? 10V. 그러니까 전압은 10V. 자, 그러면은 전류는요, 구하면 I는 R분의 V니까 10분의 10 해서 얼마? 1A. 될 것입니다. 자, 이런 형태의 그림 여러분 보시게 되면 시험에 출제가 될 때 어렵게는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CBT는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의 핵심, 본질, 의미를 파악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기 때문에 그래요. 아셨죠? 다음에 4번. 다음과 같은 그림에서 4옴의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것과 유사한 형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여기에 10A라고 하는 전류원이 있고요. 자, 그리고 병렬로 저항이 몇 개? 1개, 2개, 그리고 3개가 있게 됩니다. 이때 각 저항의 값이 4옴, 6옴, 그 다음에 10옴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일단, 자, 이 양쪽에 얼마의 전압이 걸려
걸렸는지를 알아야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4ohm의 저항에 도대체 몇 암페어의 전류가 흐르는지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게 돼요. 자, 이거 합성 저항 한번 구해볼게요. 합성 저항 4분의 1 더하기 6분의 1 더하기 10분의 1 분의 1 계산하면 우리가 합성 저항 구할 수 있겠죠. 합성 저항 구하게 되면요. 1.94ohm이래요. 자, 여기 합성 저항 R은 1.94ohm. 그러면은 전류원이 10A니까 10A가 여기 1.94ohm. 요거 하나로 하게 되면 1.94ohm이라는 거예요. 그럼 양단의 전압이 얼마라는 거예요? 10 곱하기 1.94니까 양단에 걸리는 V는 얼마? 19.4V가 되는 거죠. V는 IR이니까요. 그쵸? 자, 그럼 19.4니까 여기 흐르는 전류 I는 R분의 V겠죠. R1분의 V. R1이라고 하는 거는 4예요. 4분의 19.4 계산하면 우리가 I1 구할 수가 있어요. 얼마? 4.85. 자, 이 문제도 좋은 문제예요. 네. 5번. 다음 중 어드미턴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임피던스 하게 되면은 전기를 방해하는 모든 녀석들을 우리가 임피던스라고 하게 되죠. 저항, 유도 리액턴스, 용량 리액턴스. 자, 근데 우리가 어드미턴스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어드미턴스는요, 임피던스의 역수를 우리가 나타내는 거예요. 4번이죠. 교류 회로에서 전류가 흐르기 쉬운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임피던스의 역수다. 어드미턴스가 크다라고 하게 되면 전기를 더 잘 통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6번. 저항 R1, R2를 병렬로 접속하면 합성 저항은 어떻게 되는가? 저항 두 개를 병렬로 접속하게 되면요. 우리 볼 것도 없이 딱 어떤 거 나와야 됩니까? 합분의 곱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저항 두 개를 합한 것분의 저항 두 개를 어떻게 돼요? 곱한 것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7번 1kWh는 몇 줄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1kWh 1kWh라고 하는 거 우리가 줄로 환산하게 되면요. 1줄은 뭐예요? 1W세크죠. 그러니까 자 이걸 와트로 그 다음에 세크로 바꿔보죠. 1kWh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1kW 곱하기 1시간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1kW라고 하는 거는 1000W 아니겠습니까? 곱하기 1시간이라고 하는 거는요. 3600초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두 개를 곱하게 되면요. 3600에다가 1000 하게 되면은 3600 하나, 둘, 셋. 그쵸? 자, 그럼 이게 뭐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36 곱하기 10의 5승? 자, 이 얘기는 뭐랑 똑같아요? 3.6 곱하기 10의 6승. 줄. 이것과 똑같은 거죠. 답은 1번. 8번 황산구리 전해에게 자 CuSO4 전해에게 두 개의 구리판을 넣고 전원을 연결했을 때 음극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어떻게 되겠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8번 어떤 우리가 비커 같은 데다가 자 이렇게 구리 두 개를 넣고 자, 여기다가 황산구리 CuSO4를 넣고 여기다가 자 전원을 링크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전류가 흐르게 되면요. 자 여기 플러스고 이쪽 마이너스로 가게 되면요. 플러스 쪽엔요 산소 기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요 구리가 붙어요. 구리가 붙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더 두꺼워지겠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음극, 마이너스 극이 더 두터워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답은 2번이죠. 9번 초산은 용에게 1A의 전류를 2시간 동안 흘렸다. 이때 은의 석출량은 어떻게 되는가? 은의 전기 화학당량은 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그램 퍼 쿨롱이다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뭐냐면요. 우리가 패러데이 법칙 바로 전기 분해에 의한 석출량을 계산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해야 되겠죠. 석출량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이거는 K, IT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IT라는 게 전기량이랑 똑같죠. 여기서 K라고 하는 거는요. 뭐예요? 화학 당량. 그러니까 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고요. 그 다음에 전류는 몇 암페어? 1암페어를 시간은 얼마? T는 초로 나타내야 됩니다. 여기서는 2시간 동안 흘렸다고 하니까 아니죠. 1 곱하기 2시간 곱하기 3600 이렇게 7200을 곱하게 되면 되죠. 그러면 7.92g 이렇게 우리가 석출이 될 겁니다. 10번. 다음 그림과 같이 박검정기 원판 위에 양의 대전체를 가까이 했을 때 박검정기는 양으로 대전되어 벌어진다. 이와 같은 현상은 무엇이라고 해야 되는가? 양을 갖다 댔더니 그 바로 밑에는 뭐가 돼요? 음이 되죠. 그 밑에는요 이제 양으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정전유
도라고 부르게 되죠. 11번 진공 중에 10 마이크로쿨롱과 20 마이크로쿨롱의 점전하를 1m의 거리로 놓았을 때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되는가? 지금 전하에 작용하는 힘이고, 자, 두 번째는 이게 진공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진공 상태라고 하면은 힘 F는 자, 9 곱하기 10의 9승 그리고 R 제곱분의 Q1 그리고 Q2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9 곱하기 10의 9승 그리고 거리가 1m라고 했고요. 1의 제곱분의 자, Q1, Q2 각각 얼마라고 했습니까? 10 마이크로쿨롱과 20 마이크로쿨롱이기 때문에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그 다음에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죠. 답은 얼마게요? 근데 제가 늘 이야기하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 자, 이거 제 강의만 봐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봐야 된다. 제 강의를 보는 거는요, 크게 해설적 차원, 그 다음에 전략적 차원,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라고 하는 분석적 차원의 접근에 도움이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학습하는데 직접적 1차적 도움은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제 강의를 보셨다면 이제 그만. 여러분들이 풀고 봐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한번 직접 이런 거 계산기로 해봐야 돼요.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계산하라고 종이도 시험 감독관에게 요청하면 주고요. 여러분들 컴퓨터 모니터에 계산기로 두들길 수 있지만 계산기 가져가십시오. 아셨죠? 여러분들이 직접 사용하시던 계산기 가져가셔서 직접 눌러봐야지 계산 속도가 훨씬 빠르게 됩니다. 모니터에서요, 마우스로 이렇게 누르게 되면요, 그거 쉽지 않아요. 직접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기는 여러분들에게 남겨놓을게요. 답은 1번 나오시죠? 네. 12번. 자, 전기량 10 마이크로쿨롱을 1000볼트로 콘덴서에 충전하면 축적되는 에너지는 얼마큼이 되는가? 자, 콘덴서에 축적되는 에너지 식 어떻게 됩니까? W는 어떻게 돼요? 2분의 1 CV의 제곱. 자, 근데 이거는 정전, 용량을 알아야 되고 전압을 알을 때죠. 자, 그런데 Q는 어떻게 됩니까? Q는 CV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CV를 Q로 바꾸게 되면은 2분의 1 QV 이렇게도 넣을 수 있겠네요. 자, 여기서는 Q 값과 V 값을 알려줬어요. Q 값은 얼마라고 했냐면은 10 마이크로 쿨롱이라고 했고요. 그쵸?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전압이 얼마라고 했냐면은 전압은요, 1000이 됩니다. 1000. 자, 그러니까 2분의 1 QV가 되죠. 답은 몇 번? 답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해보기. 예. 13번. 전기 분해하여 금속의 표면에 산화피막을 만들어 이것을 유전체로 이용한 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보겠죠. 13번의 답은 3번 전해 콘덴서. 14번. 정전 용량이 같은 콘덴서 두 개가 있다. 자, 이것을 직렬 접속할 때의 값은 병렬 접속할 때의 값보다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콘덴서가 두 개 있다고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직렬로 접속하고 병렬로 한번 접속해요. 예를 들어 제가 10짜리가 콘덴서 얼마? 자, 10페럿짜리가 두 개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10페럿을 직렬로 놓을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자, 10페럿을 병렬로 한번 넣어볼게요. 10페럿을 병렬로 놓게 되면요, 두 개를 더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20페럿이 되죠. 직렬로 놓게 되면요, 오히려 하나만도 못하죠. 2분의 C가 되니까. 그럼 이거는 5페럿이 되는 거죠. 그럼 몇 배예요? 지금 여기를 잘 봐야 돼요, 이제. 직렬 접속할 때의 값은 병렬의 얼마인가? 4분의 1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답은 2번. 4분의 1로 감소하게 된다. 5번. 다음 중 자기 저항의 단위에 해당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몇 번이나 했었죠. 암페어 턴 퍼 웨버. 16번. 공심 솔레노이드의 내부 자기의 세기가 800A 턴 퍼 미터일 때 자속 밀도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자속 밀도 구하는 거는요, B는 이렇게 계산한다. 뮤 H. 자, 이 식 하나만 기억하죠. 식을 계산하기 어렵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보기에 나와 있는 거 두 개 그냥 곱해버리세요. 그쵸? 자, 그럼 뮤라고 하는 거는 진공의 투자율에다가 비투자율 곱하게 되는 건데, 지금 여기서는 문제에서 자, 공심의 솔레노이드, 그러니까 공기 중의 투자율은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입니다. 그 다음에 H 자기장의 세기가 800이에요. 자, 이거 계산하면 우리가 원하는 값을 얻을 수 있어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답 1번. 17번. 자속 밀도가 2웨버/per 제곱미터인 평등 자기장 중에 자기장과 30도의 방향으로 길이 0.5m인 도체에 8A의 전류가 흐를 때 전자력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전자력 힘 F는 어떻게 됩니까? B, I, L, sin, 세타. B, 자속 밀도, I, 전류, 그 다음에 L, 도체의 길이, sin 세타.
도체와 자속이 이루는 각도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죠. 자, B 자속 밀도는 2이고요. 그 다음에 전류는 얼마? 8A 곱하기 길이는 얼마? 0.5m죠. 미터 단위라니까 0.5. 그 다음에 사인 세타 각도는 사인 30도. 사인 30도. 자,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4N 나올걸요. 네. 18번. 자체 인덕턴스가 L1, L2인 두 코일을 직렬로 접속하였을 때 합성 인덕턴스를 나타내는 것은 어떻게 되는가? 이거는 뭐 그냥 우리가 딱 하고 문제만 보면 답이 나오죠. 어떻게? 딱 하고 문제만 보면 답이 나오게 됩니다. 합성 인덕턴스 L은 L1 플러스 L2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2M이에요. 자, 여기서 문제. 어떠한 경우에서는 M이 상호 인덕턴스인데 상호 인덕턴스가 없다. 그러니까 코일 두 개가 있는데 코일 두 개가 미치는 영향이 0이다. 이때 합성 인덕턴스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이 M이 0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이 M이 0이라고 하게 되면은 L1 플러스 L2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가 0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그대로 L1 플러스 L2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셨죠? 자, 다시 한번. 기본식은 어떻게 된다? 기본식은 L1 플러스 L2 플러스 마이너스 2M인데 상호 인덕턴스가 0일 때 식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답은 L1 플러스 L2가 된다. 왜? M이 0이면요. 여기 뒤에는 있으면 많아잖아요. 아시겠어요? 힘드시죠? 전기 공부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서 뭐 3번 반복해라 아니면은 처음에는 누구나 어렵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합격할 정도의 점수만 맞자 이런 얘기 이제 드리게 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거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학문적으로 우리가 너무 깊게 들어가게 되면요, 사실은 대학교를 4년을 다시 다녀야지 여기 있는 내용을 우리가 학문적으로 완벽하게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는 다 전기자기학이라고 하는 그런 학문적 기본을 근간으로서 최종 유도된 결론식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어쨌든 학문적인 어려움이 있고 궁금증이 조금 있더라도 그거는 좀 한켠으로 조금 이렇게 놓으시고 어쨌든 우리의 1차적 목표가 필기시험으로 봤을 때는 60점을 넘자. 그죠? 60점을 넘자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당분간 이런 이제 최종식을 중심으로 학업을 좀 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게 조금 더 깊게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전기기능사 딴 다음에 언제? 전기기능사 딴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기사 가게 되면은 조금 학문적으로 조금 더 우리가 원리에 좀 가깝게 공학 이론에 가깝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게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뭐냐면은 전기기능사 필기시험 딱 보기 위해서는 다산에듀의 강의가 여러분에게 가장 알맞다. 뭐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19번. 이 전력기법으로 평형 3상 전력 측정하려고 합니다. 자, 이때 하나는 500이 나왔고요. 하나는 300이 나왔답니다. 합성은 얼마입니까? 물어보고 있어요. 자, 전력 구하려면요. 전력을 하려면 그냥 두 개 전력계 더하면 돼요. 자, 그래서 전체 전력은 얼마입니까? 500 더하기 300에서 800W다. 라고 우리가 딱 이거는 더하기만 하면은 풀 줄 아는 문제죠. 다음 20번. 그림과 같은 3상 델타 회로를 등가 Y결선으로 환산하면 각 상의 임피던스는 얼마가 돼야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20번 요즘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자, 델타 결선으로 얼마가 있냐면은 이게 12옴짜리래요. 12, 그 다음에 그림에 이렇게 되어 있고 얘가 12. 자, 이 그림이 맞죠? 그쵸? 12가 델타 결선으로 되어 있죠. 자, 이거 실제 결선으로 만약에 이 양단의 저항 한번 구해봐요. 양단 저항 구하게 되면 어떤 모양입니까? 이런 모양이랑 똑같죠? 여기 12짜리 저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직렬로 12 있으니까 여기는 24짜리 저항이 있는 거랑 똑같죠? 그럼 10이랑 24짜리 저항이 합분해 곱하게 되면은 이 합성저항은 얼마예요? 이거는 우리가 몇 옴짜리? 8옴짜리 넣은 거랑 또 똑같아요. 그럼 이걸 우리가 Y결선으로 했을 때, 저 Y결선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Y결선 했을 때, 얼마여야지 8옴 됩니까? 4죠. 이 값이 얼마? 델타 결선 했을 때 3분의 1이 돼야지 여기도 8옴이 되고요. 여기도 8옴이 되는 거죠. 양단이. 그러니까 등가 저항을 구하게 되려면은 델타일 때의 3분의 1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몇 옴짜리? 4옴짜리 나야 되는 것이죠. 21번.
직류기에서 브러쉬의 역할은 어떤 역할입니까? 브러쉬라고 하는 거는요, 외부랑 내부를 연결시켜주는, 직접 만나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4번 전기자 권선과 외부 여유를 접속한다. 22번 직류발전기의 특성 곡선 중에서 상호 관계가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신규 문제예요. 자, 첫 번째 무부하 포화 곡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하 특성 곡선, 이거 다 계단, 계좌전류, 단자전화 외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에 외부 특성 곡선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바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 발전기가 있는데 바깥에서 볼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전압, 전류 두 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부하 전류와 탄자전압. 내부 특성 곡선은요, 부하 전류와 그 다음에 어떤 거예요? 만드는 전기, 유기기 전력을 볼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이에요. 23번 부하의 저항을 어느 정도 감소시켜도 전류는 일정하게 되는 수하 특성을 이용해서 정전류를 만드는 곳이나 아크 용접 등에 사용하는 발전기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수하 특성, 차동 복권 발전기, 전기 용접기 등에 사용한다. 자, 24번 전동기의 회전 방향을 바꾸는 역회전의 원리를 이용한 제동 방법은 잘 돌고 있다가 반대편 토크를 걸어줘서 반대편으로 만들어주는 동력으로 제동하는 방법. 이걸 우리가 역상제동이라고 하게 되죠. 25번 변압기의 원리는 어느 작용을 이용한 것인가? 1차에서 2차로 전자유도작용. 26번 변압기의 성층, 철심, 강판 재료로서 철의 함유량은 대략 몇 %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게 철의 함유량이 근데 자 조금 제품마다 달라요. 그런데 약 4에서 4.5%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게 규소가 4에서 4.5%니까 그러면 철은 얼마큼이 들어가겠습니까? 철은요. 그럼 96에서 약 한 97%, 뭐 95에서 97, 뭐 96, 이 정도가 대충 들어가면 됩니다. 답은 2번 우리가 딱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27번 변압기에서 퍼센트 저항 강하 3%, 리액턴스 강하가 4%일 때 역률 0.8에서의 전압 변동률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27번 우리가 전압 변동률 계산하게 되면요. 이는 이렇게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Q 사인 세타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죠. P는 퍼센트 저항 강하, Q는요 퍼센트 리액턴스 강하. 우리가 코사인이 0.8이면 사인은 얼마입니까? 0.6이죠. 왜? 삼각함수에서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 하게 되면은 이거 얼마입니까? 1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P 값이 얼마라고 했냐면은 3이고요. 자, Q 값은 4, 코사인이 0.8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0.6, 83, 2.4, 64, 2.4 합치게 되면은 4.8 될 수 있겠네요. 3번. 28번 수전단 발전소용 변압기 결선에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한쪽은 중성점을 접지할 수 있고 다른 한쪽은 제3고조파에 의한 영향을 없애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삼상 결선 방식은 무엇입니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중성점을 접지할 수 있고 라고 하니까 Y결선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다음에는 3고조파가 없다라고 하니까 이걸 우리가 델타 결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Y결선의 장점도 있고 델타 결선의 장점도 있는 거, 이것은 바로 Y 델타 결선이 들어가겠죠. 답은 3번. 29번 삼상 변압기의 병렬 운전 시 병렬 운전이 불가능한 결선 조합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델타의 개수나 Y의 개수를 세어보면 되는 것입니다. 델타 Y 세어봐서 홀 쓰면 안 돼요. 홀 쓰면 안 돼요. 위상차가 발생해서. 답은 몇 번? 2번. 델타 3개, Y 하나잖아요. 그렇죠? 이건 안 돼요. 30번. 전력 변환 기기가 아닌 것은 변압기, 정류기, 인버터 다 전력 변환 기기입니다. 그런데 3번에 유도전동기는요. 이건 전동기는 전력을 동력으로 변환하는 기기죠. 상관없죠. 31번. 유도전동기의 동작 원리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전동기라고 하는 것은 전자유도와 플레밍의 왼손 법칙. 좌전. 왼손이 전동기 법칙이잖아요. 그렇죠? 1번. 32번 동기속도 3600rpm 주파수 60Hz 유도전동기의 극수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극 60Hz인 경우에는요 1800rpm이라고 하는 거 알아요. 왜? 자, NS는 동기속도는 P분의 120F 이렇게 가게 되는데 여기가 사극이고 60일 때 1800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이와 함께 자, 지금 문제에서는 3660Hz래요. 몇 극? 60Hz가 3600rpm이라고 알고 있는데 속도가 2배가 되잖아요. 극수는 반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분모가 반이 돼야 되니까 답은 2극이 됩니다. 2극. 33번. 삼상 유도전동기 회전 방향을 바꾸기 위한 방법은 세 가닥 중에서 임의의 두 가닥을 바꾼다. 답 2번.
34번. 삼상 유도전동기에서 회전자가 슬립 S로 회전하고 있을 때 2차 유기전압 E2S, 2차 주파수 F2S일 때 S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삼상 유도전동기에서 1차와 2차는 무조건 슬립을 곱하게 되는 겁니다. 1차에 슬립 곱하면 2차 되고요. 1차에 슬립 곱하게 되면 역시 2차 되는 거예요. 자, 이 2차 기전력은 2차 입력에다가 2차 유기전압에다가 슬립 곱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2차 유기기전력이 되는 거고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5번 유도전동기 2차 동선 PC 2차 입력 P2 슬립 S일 때 관계식으로 옳은 것은 어떻게 되는가? 35번에 P, C 2차 동선은 어떻게 됩니까? 슬립에다가 2차 입력 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식이 슬립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됩니까? 2차 입력분의 2차 동선. 이렇게도 우리가 구할 수 있죠. 답은 4번. 36번. 정역 운전을 할 수 없는 단상 유도전동기는 반콘분쉐 중에서 쉐이딩. 37번. 유도전동기 원선도 작성에 필요한 시험과 원선도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옳게 배열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선도에서 알 수 있는 거 주로 1 들어가는 거 알 수 있겠죠. 1차 동선, 1차 입력 이런 거 알 수 있고요. 원선도 작성하는 데 필요한 시험, 무브화 시험, 구속 시험, 저항 시험. 답은 1번이 옳게 배열돼 있죠. 38번. 난조 방지와 관계가 없는 것은 무엇인가? 난조가 뭐예요? 속도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 못 차리는 게 우리가 난조라고 했죠. 난조에서 못 차리게 되면은 탈조로 가게 되는 겁니다. 4번, 1번에 제동건선 설치. 가장 효과적인 거죠. 두 번째, 전기자 건선의 저항을 작게 한다. 축 세륜을 붙인다. 플라이휠 효과를 이용한. 4번에 조속기의 감도를 예민하게 한다. 이게 아니라 조속기의 감도를 둔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39번. 동기전동기에서 전기자 반작용을 설명한 것 중에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기자 반작용을 하게 되면은 이 그림을 우리가 필연적으로 그릴 수밖에 없다. 자, 어떤 거 전기자 반작용을 설명하려면은 자, 이 곡선 위상에 대한 것들. 자, 판 위에다가 뭐 올려놓죠? 우리가 감자, 판 밑에다가는 증자. 자, 왼쪽에 2, 3 분면이 뭐예요? 왼쪽에 있는 게 우리가 발전기, 오른쪽에 있는 게 전동기. 근데 지금 문제는 동기 전동기라고 하니까 이쪽은 볼 필요 없어요. 전동기에서 전류가 빠르면 감자작용이고요. 전압이 빠르면 증자작용이에요. 자, 이렇게 보는 거라고 했었죠. 이쪽은 전류가 빠른 거고 이쪽은 전압이 빠른 거고 감자, 증자. 전압보다 앞선 전류가 앞섰을 때 감자작용한다. 1번이 맞네요. 그렇죠? 다음 40번. 60Hz 삼상 반파 정류회로의 맥동 주파수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단상일 때요. 단상일 때 60Hz 반파하게 되면 이런 모양 나오죠. 전파하게 되면 이런 모양 나오게 되고요. 근데 전파하게 되면 이게 리버스 되니까 반대편이 되니까 자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자 60Hz인데 60Hz 단상 반파하게 되면요. 60입니다. 단상 전파하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자, 한 사이클이 아니라 하나 더 만들어지니까 120개가 되고요. 자, 이때 이거를 삼상하게 되면요. 삼상하게 되면은 삼상 반파하게 되면은 180입니다. 63하고 18 되는 거죠. 41번. 연선 결정에 있어서 중심 소선을 뺀 층수가 3층이다. 소선의 총수는 얼마가 되는가? 6의 배수로 증가한다고 했었죠. 자, 처음에 중심 소선을 기준으로 나머지는 6가닥. 6, 2, 12, 6, 3, 18 이렇게 간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1층이라면은 1 더하기 6 해서 7, 2층이면은 1 더하기 6 더하기 12 해서 19, 3층이면은 1 더하기 6 더하기 12 더하기 18 해서 37, 3층일 때는 뭐예요? 37가닥이 되는 것입니다. 37가닥. 다음 42번. 나전선 상호간을 접속하는 경우 인장하중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우리가 전선을 접속할 때는 20% 이상 유지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80% 이상 유지해야 되겠죠. 기계적 강도가. 그러려면 그 뜻은 곧 20% 이상 감소시키지 않는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답은 1번. 43번. 연필 케이블의 접속에 반드시 사용되는 테이프는 리노 테이프라고 우리 기억하십시오. 리노 테이프. 44번. 전등 한 개를 2개소에서 전멸하고자 할 때 옳은 배선은 무엇인가? 자, 44번이랑 45번이 거의 유사한 문제여서 같이 갈게요. 3로 스위치 회로 그릴 때는 이렇게 그려요. 그렇죠? 따단 따단 딴딴딴딴딴 램프. 그 다음에 여기 전원 S3-1, S3-2. 자, 이렇게 그리게 되니까 만약에 여기 전등이 있고 자, 여기 이제 각쪽 여기 3로 스위치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전원이 있다. 전원에서 가는 건 항상 두 가닥이에요. 3로 스위치는요. 하나, 둘, 세 가닥. 이쪽도 하나, 둘, 세 가닥. 이렇게 세 가닥씩 표시할 수 있겠죠. 이게 답입니다. 근데 이거를 2개소 전멸이라고 하니까 3로 스위치 2개가 필요하죠. 만약에 3개소에서 전멸하고 싶어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사이에다가 뭘 집어넣습니까? 4로 스위치를 집어넣게 되면 되는 것이죠. 나란히. 그 다음에 X자, S4로 스위치. 그러면은 자 3개소에서 전멸하고 싶다. 내가 만약에 3개소 전멸하고 싶을 때는요. 3로 몇 개? 2개, 4로 몇 개? 1개. 만약에 4개소에서 내가 전멸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3로 몇 개? 2개, 4로 몇 개? 2개. 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100개소에서 하고 싶다. 3로 2개, 4로 98개. 연결할 수 있죠. 45번 답은 2번이죠. 46번 욕실 내 콘센트를 시설하는 경우 콘센트 시설 위치는 여러분 욕실에 콘센트 있죠. 방적형이라고 해서 이렇게 뚜껑 있는 걸로 있잖아요. 그렇죠? 조금 이렇게 분사되는 각도가 비스듬할 때 물을 막을 수 있는 거. 그 바닥에서부터 얼마? 약 80cm. 일반적으로 우리가 방이나 거실 같은 데는 30cm 정도 되는데 욕실에 있을 때는요 80cm 이상입니다. 답 3번. 47번 다음 중 옥내 시설하는 저압 전로와 대지 사이의 절연 저항 측정에 사용되는 계기는 2번의 매거. 48번 일반 주택의 저압 옥내 배선을 점검하였더니 다음과 같이 시공되어 있다. 잘못 시공된 것은 무엇이냐? 자, 욕실에서 방습 형광등으로 시설되어 있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2번 단상 3선식 인입계폐기에 중성선에 동판이 접속되어 있다. 퓨즈 사용하지 않고 직결 접속한 거죠. 잘했어요. 3번에 합성수지관 공사의 관의 지지점 간의 거리가 2m로 되어 있다. 안 돼요. 합성수지관 얼마? 1.5m. 금속관 얼마? 2m. 덕트 얼마? 3m. 라이팅 덕트 얼마? 2m. 가요전선관 얼마? 1m. 답 3번이 잘못됐어요. 49번 합성수지관 공사에서 5개 등 온도차가 큰 장소에 노출 배관을 할 때 사용하는 커플링은 무엇이냐? 4번의 신축 커플링 3C. 50번 다음 중 금속 덕트 공사 방법과 거리가 가장 먼 것은 무엇이냐? 덕트를 공사하게 되는데 1번에 덕트의 말단은 열어놓는다고 되어 있어요. 열어놓으면 안 되죠. 어떻게 되나? 닫아놔야 되겠죠. 그렇죠? 1번. 51번 버스 덕트 공사에서 도중에 부하를 접속할 수 있도록 제작한 덕트는 2번 플러그인 버스 덕트. 우리가 버스 덕트 3대 덕트가 있죠. 피더 버스 덕트, 플러그인 버스 덕트, 트롤리 버스 덕트. 그렇죠? 트롤리 덕트. 그래서 여기서 도중에 부하 꽂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거 플러그인 버스 덕트죠. 50번 연필 없는 케이블을 배선할 때 직각 구부리기는 대략 굴곡 반지름의 케이블 바깥 지름의 몇 배 이상으로 하는가? 6배로 하게 된다. 53번 폭연성 분진이 존재하는 곳에 금속관 공사에 있어서 관상호관 및 관과 박스 기타의 부속품, 풀박스 자 이런 거 접속할 때 몇 턱 이상의 나사로 쨘을 죄어야 되는가? 여러분들 우리가 음료수 같은 거 이렇게 뚜껑 따게 되면은 나사산이 있게 되죠. 나사산이 많을수록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방폭형 구조일 때 나사산 몇 개? 5개, 5턱 이상으로 해라. 그런 뜻입니다. 자, 54번. 터널 갱도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 내의 배선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른 거 좋아요. 애자, 금속관, 합성수지관, 그 다음에 가요전선관, 케이블 다 괜찮아요. 그런데 1번에 라이팅 덕트는 안 돼요. 라이팅 덕트는 안 됩니다. 55번 일종 접지공사의 접지선의 굵기는 공친단 면적 얼마 이상의 연동선이어야 되는가? 1종 6, 2종 16, 그 다음에 3종은 2.5 이렇게 넘어가죠. 55번의 답은 3번. 56번 저압 단상 3선식 회로의 중성선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자, 56번 문제 보게 되면은 저압 단상 3선식 이런 거잖아요. 그쵸? 동시개폐형 사용돼야 되겠죠. 아니면 중간에는 어떻게 돼야 돼요? 반드시 퓨즈를 설치하면 안 되죠. 퓨즈 설치하면 안 됩니다. 직결해야 되는 겁니다. 1, 2, 3번 어쨌든 퓨즈를 넣는다는 얘기예요. 퓨즈 넣으면 안 돼요. 끊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뒤에 언밸런스, 부하가 불평형되기 때문에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퓨즈를 넣지 않습니다. 57번 저압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 등의 트롤리선을 애자 사용 공사에 의하여 옥내 노출 장소를 시설할 때 트롤리선 바닥에서 최소 3.5m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58번 고압 가공 인입선이 케이블 이외의 것으로서 그 아래 위험 표시를 하였다면 전선의 지표상 높이 이것도 역시 3.5m. 자, 다음에 59번 배선용 차단기를 나타내는 그림 기호는 무엇인가?
답은 몇 번? 1번 B 브레이커라고 되어 있죠. 2번은 누전 차단기고요. 3번은 시간 타임 스위치, 4번은 그냥 개폐기. 60번 일반적으로 학교 건물이나 은행 건물 등의 간선의 수용률은 얼마큼이 되는가? 수용률은 뭐예요? 설비 용량분의 최대 수용 전력이죠. 이만큼 내가 설비를 만들었는데 최고 많이 쓸 때 몇 퍼센트 정도 쓰는가? 보통 우리가 학교 주택 이런 것들은 한 70% 정도 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CBT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60문제는 아니고 그동안 다산에 대해서 2016년도 5회 때부터 지금까지 쭉 함께 있는 거를 보시게 되면은 최근의 문제 흐름을 여러분께서 분명하게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참, 그리고 주의해야 할 사항을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오늘 푼 문제들은 앞에 20문제는 전기 일반, 두 번째는 그다음 두 번째 20문제는 전기 기기, 세 번째는 전기 설비 이런 순서로 제가 풀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과목별로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막 섞어서 1번이 전기 설비 나올 수도 있고요. 2번이 전기 기기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1, 2, 3번이 다 이렇게 순서가 혼합되어 있어서 나오기 때문에 문제 풀 때에는 조금 더 헷갈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항상 다산에듀가 함께 있는 거 아시죠? 저희 다산에듀는 여러분께 전기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전기 자격증을 얻기 위한 가장 빠른 길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다산에듀와 함께 좋은 강의 되시고 여러분의 성공과 함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전명실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